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정치판에서, 특히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뉴욕 같은 곳에서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듯한 그런 이야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가끔 현실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놀라운 현상에 대한 건데요. 33세의 정치 신예 조람 맘단이라는 인물의 돌풍입니다. 아, 맘다니. 네, 들어봤습니다. 그 경선 결과가 상당히 뭐랄까 파격적이었죠. 맞습니다. 우간다 태생의 인도계 무슬림 이민자이고 뉴욕주 하원의원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민주당의 거물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고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변을 일으켰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쿠오모는 정말 뭐랄까 뉴욕 정치계의 거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분석의 목표는 이 예상치 못한 성공의 배경, 그의 좀 파격적인 공약들, 그리고 이게 뉴욕과 또 미국 정치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깊이 있게 함께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성 정치에 대한 어떤 염증, 그리고 또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급진적인 변화 요구로 이뤄졌는가, 뭐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맘다니 후보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거군요. 네, 상대였던 앤드류 쿠오모는 뭐 잘 아시다시피 뉴욕 주지사를 10년이나 했고 정치 명문가 출신이죠. 그렇죠. 클린턴 전 대통령 지지도 받고 월스트리트에 막대한 후원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뉴욕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아주 강한 지역이라서 사실상 뭐 쿠오모의 승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였죠. 거의 뭐 경선이 아니라 본선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랬죠. 하지만 쿠오모에게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 2021년에 있었던 성희롱 스캔들. 이걸로 불명예 사퇴를 했었잖아요. 아, 네. 그게 상당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정치적 생명의 거의 치명타였죠.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맘다니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고 해요. 뭐 스캔들 경험은 없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직격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오,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이었네요. 이 공격이 쿠오모의 그 단단해 보였던 아성을 흔드는데 얼마나 결정적이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게 매우 중요했다고 봅니다. 쿠오모가 가진 경험이나 자금력 같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이 스캔들은 유권자들의 어떤 도덕적인 피로감, 또 정치 불신 같은 것을 아주 강하게 자극한 거죠. 아하. 그런데 맘다니는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칭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존 시스템 안에서 복지나 평등을 더 강화하자는 뭐 가끔 북유럽 모델하고 비교되기도 하는 그런 노선인데요. 네, 그렇죠. 완전 공산주의랑은 또 다른 개념이죠. 네, 다릅니다. 그리고 그의 배경 자체가 7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고 심행과는 7년 전에야 취득했고요. 경선 초기 지지율은 1%에 불과했고요. 1%요? 와, 정말 미미했네요. 네, 이런 배경 자체가 기존 정치인들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게 쿠오모의 약점하고 딱 맞물리면서 뭔가 신선함, 그리고 변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부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변화를 이끈 핵심 동력은 역시 그 파격적인 공약들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뉴욕 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이 주거비 문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뉴욕 집값 월세 문제는 뭐 악명이 높죠. 그렇죠. 근데 맘다니는 임대료 안정 아파트, 이게 뉴욕시 전세 임대 시장의 한 40% 이상을 차지한다는데 여기 임대료를 동결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공약이죠. 거기에 더해서 시내버스 요금, 지금 한 2.9달러 정도 한다는데 이걸 아예 무료화하겠다. 버스를 무료로요? 네, 그리고 최저임금도 현재 시간당 한 16.5달러인데 이걸 2030년까지 30달러로 인상하겠다. 와, 거의 2배 가까이 올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편적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제공까지. 그러니까 정말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확 덜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내건 거죠. 듣기만 해도 혹하는데요. 근데 이런 파격적인 지출 계획을 보면 당연히 드는 질문이 있죠. 재원.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맘다니는 연소득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억 원 이상 되는 고소득자들에게 시 차원에서 2%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아, 부유세를 도입하겠다는 거군요. 시 차원에서. 네. 그리고 법인세도 인상하겠다. 지금보다 올려서 한 11.5% 정도로 인상하면 약 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6조 5천억 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추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유층하고 대기업의 세금을 더 걷어서 그 돈으로 서민 복지를 강화하겠다. 아주 선명한 메시지죠. 네, 아주 명확한 구상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열광적인 지지와 또 격렬한 반발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대목입니다. 아, 그렇죠. 양극단의 반응이 나왔겠네요. 맞습니다. 젊은 층하고 서민들은 정말 환호했죠. 경선 시작 100일 전에 신규 유권자가 4만 명이나 등록했는데 이게 직전 선거 때보다 10배나 많은 숫자였고 대부분이 40대 이하였다고 해요. 와, 10배요. 그만큼 관심이 뜨거웠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45세 미만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맘단의 지지율이 52%에 달했다고 하고요. 절반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아주 적극적이었고 특히 그 임대료를 동결하겠다, freeze the rent 외치면서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드는 퍼포먼스 같은 거요. 아, 저도 그 영상 본 것 같아요. 되게 화제가 됐었죠. 네, 엄청난 화두였습니다. 그야말로 젊은 층의 감성을 제대로 파고든 거죠. 반면에 기득권층의 반응은 정말 싸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 단위를 100% 공산주의 광신자, 미치광이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했고요. 외모나 목소리까지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답네요.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뭐 거의 경악과 우울에 빠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헤지펀드 거물 빌 에크맨 같은 사람은 맘 단위가 시장이 되면 뉴욕은 자살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 인민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서설을 실기도 했고요. 아, 인민공화국이라니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그만큼 월가의 불안감이 컸다는 거겠죠? 부유세 도입하면 자본 유출될 거고 서비스 질도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우려들이 실질적인 반론으로 제기된 거죠. 그렇죠. 경제적인 논리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경제적 논쟁 외에도 맘 단위가 어떤 기존의 규범에 도전한 지점이 또 있어요. 바로 팔레스타인 지지 입장입니다. 아, 이것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뉴욕에는 유대인 인구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공화당 측에서 그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조롱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기도 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문화적 차이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비판을 받은 거네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맘다니가 여러 면에서 기존의 어떤 틀을 깨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히 뉴욕시장 경선이란 지역적인 이슈를 넘어서서 민주당 전체에 주는 어떤 함의도 크다고 이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에게 패배한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도 노선 갈등이 계속 있었잖아요. 좀 더 중도로 가야 한다, 아니다, 더 선명한 진보 노선을 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맞섰는데 그렇죠. 계속 논쟁이 있었죠. 근데 맘다니의 이번 승리가 아무래도 후자, 그러니까 좀 더 선명한 진보 노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아하.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자료들이 지적하듯이 맘다니는 과거의 어떤 진보 진영 일부 인사들과는 좀 다르게 추상적인 이념 논쟁보다는 임대료, 최저임금 같은 아주 구체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 예를 들어 해리스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념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맘다니는 철저하게 서민들의 경제 문제, 피부에 와닿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아, 그게 유권자들한테는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갔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일단 맘다니는 우간다 태생이라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자격이 없고요. 네, 그건 헌법상의 제약이죠. 뉴욕시장 본선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선에서 패배한 쿠오모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쿠오모가 무소속으로요? 그러면 표가 갈라지면서. 그렇죠. 복잡해지는 거죠. 게다가 현 시장인 에릭 애덤스, 이 사람도 원래 민주당이었는데 탈당해서 무소속인데 부패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큰 변수고요. 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네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정말 복잡한 구도입니다. 결국 이 33세 젊은 민주사회주의자가 던진 도전은 뉴욕이라는 이 거대 도시의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어쩌면 미국 전체의 어떤 정치적인 논쟁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의 급진적인 약속들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또 뉴욕 시민들은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 정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본 이 뉴욕의 이야기는 과연 이게 그냥 뉴욕만의 특별한 사례일까요? 글쎄요. 아니면 높은 물가와 주거비에 시달리는 어쩌면 전 세계 다른 대도시들에서도 앞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시 유권자들의 변화하는 정치적 욕망과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어떤 전조는 아닐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게 단지 뉴욕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에 한번 맡겨보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 뉴욕 상황을 계속 주시해 봐야겠네요.